언론에 자주 회자되는 검찰총장은 지금껏 없었는데요. 강골검사라는 별명을 가지며 잠시지만 공정한 검사의 이미지로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던 인물입니다.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발언인데요. 사람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로서 최고의 명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쩌다가 일부 보수 언론을 제외하고 정치검사, 윤뚱장, 윤짜장 등으로 불리며 조롱거리가 되었을까요? 여기서 잊혀지고 있는 채찍등 감싸기의 대표격 사건인 윤석열을 아픈 손 장모 최 씨와 아내 김건희 씨가 연루된 정대택 씨의 사건을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때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연히 정대택 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가 있었습니다. 이 스포츠센터는 300억의 감정가에 근저당 채권 152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근저당을 싸게 매입한 뒤 스포츠센터가 누군가에게 팔리면 50%가 넘는 채권의 권리로 배당을 받아 차액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해당 건물에 걸려있는 각종 권리를 분석하는 한편 채권자들을 설득하는데요. 이에 채권자들은 당장 급한 마음에 모두 합쳐 99억 원에 152억 원의 가치를 가진 채권을 정대택 씨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더구나 10억의 초기 자금만 있다면 나머지 89억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통해 상환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0억에 대한 자금이 부족했던 그는 지인의 소개로 우리의 주인공 최 씨 장모를 만나게 됩니다. 최 씨에게 자신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최 씨가 동참하여 10억을 대가로 계획에 성공하면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합의하고 약정서도 체결합니다. 약정서 작성에 참여한 백모 법무사는 정대택 씨의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 후 이들의 사업 계획은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근저당 채권을 99억 원에 사들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를 통해 건물이 팔렸고 2003년 11월 28일 이들이 보유한 채권에 의해 낙찰대금 가운데 무려 152억 2천만 원을 배당받아 5개월 만에 53억 원이 넘는 차익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정대택 씨는 미리 써놓은 약정서에 따라 26억 5,500만 원을 나눠받으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윤석열 장모 최 씨는 돈을 못 주겠다며 2003년 12월 24일 강요와 사기 미수 등으로 정대택 씨를 고소하는데요. 최 씨 본인은 약정서 체결을 원치 않았지만 정대택 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때 약정서의 내용을 증명해줘야 할 믿었던 중학교 동창 법무사 백 씨가 약정서를 체결한 적 없다는 최 씨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합니다. 거기다 최 씨는 강요의 증거라며 도장이 지워진 약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는데요. 검찰은 2004년 넉 달간의 수사 끝에 정대택 씨를 기소하고 여러 차례 법정 공방 끝에 정대택 씨는 패소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로써 정씨 몫으로 받아야 했던 26억 원은 고스란히 최 씨에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끝날 뻔했던 최 씨 장모의 사건은 정대택 씨가 자신이 고소당한 형사사건에서 최 씨가 위증을 했다고 다시 고소하며 일부 혐의를 인정받아 최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검찰은 고소 내용의 일부가 허위라는 이유로 정 씨를 무고죄로 기소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검찰 사이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2005년 9월 22일 정대택 씨의 무고죄 혐의 재판에 법무사 백 씨가 양심선언을 합니다.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이 직접 작성했으며 약정서를 작성할 때 어떤 강요나 협박도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최 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최 씨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과 증언을 했고 윤 총장 장모 최 씨가 실제로 법무사 백 씨에게 현금 2억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충격적인 것은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역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당시 그녀가 보유한 서울 가락동의 한 아파트를 백 씨의 아내 명의로 양도하였고 아파트에 걸려있는 대출금을 양도한 후에도 자신이 갚아나갔습니다. 양심선언을 한 백 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정말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 많이 연출되는데요. 백 씨가 구속되자 최 씨와 김건희 모녀는
백 씨의 아내에게 건네진 2억을 빌려준 돈이며 김건희 명의의 아파트는 채무자 변경을 하지 않았으니 모두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2억 원에 대한 김건희 모녀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아파트는 채무자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즉시 반환을 판결했습니다. 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법무사 백 씨는 이듬해인 2008년 8월 22일 자신이 윤석열 장모 최씨 사건에서 모해 위증을 했다며 송파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정대택 씨 역시 이에 근거해 최 씨와 김건희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리했으며 백 씨는 2012년 3월 사망했습니다. 그가 사망하기 전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의 내용인데요. 지난날 수많은 진술과 대지를 통해 이미 모든 사실관계는 밝혀졌다. 단지 그것이 외압이든 자의적인 판단이든 검찰은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고 기소하고 법원은 물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고 판결하였을 뿐이다. 감언이설과 금품의 유혹에 눈이 멀어 중학교 동창인 40년 중마고우를 욕되게 하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뼈아프게 참회한다. 정의검사로 시작하여 정치검찰이라는 타이틀로 바뀌어 있는 윤석열 총장의 지금은 검찰개혁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난 몸무게 100kg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윤통장이 되었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이슈인 자신의 오른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사건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정말 어이없게도 이동재 전 기자의 단독 소행으로 보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철회 결론이 났는데요. 다행히 수사심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갔기 때문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윤 총장은 보수당의 선거 참패, 정경심 교수의 석방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부결 등 잇단 악재 속에 최대의 고비였던 검언유착 사건이 우선 차질이 예상되며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운둔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앞으로의 행보 역시 계속해서 정리하여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